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어울려봤자 큰 손해만 볼 뿐 하나도 좋은 점은 없을 겁니다. 뒤늦게 후회해도 늦습니다. 이런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 행동하는 사람 연 끊어야 하는 이유, 현명한 사람의 인간관계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가 산으로 가는 사람 멀리하라. 대화를 할 때마다 이상하게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에는 대화를 나누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화가 점점 산으로 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원래 이야기하려던 주제에서 벗어나 다른 말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런 행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사람이 신뢰를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유지하려면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자주 말을 바꾸거나 다른 주제를 꺼내며 상황을 흐린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해나 갈등이 생기면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에 있다. 일부러 대화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불리해질 것 같으면 말꼬리를 흐리거나 주제를 갑자기 다른 곳으로 돌리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잊거나 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특히 처음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할 때 그들은 핑계를 대며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자신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해를 입히게 된다. 문제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대화를 흐리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신뢰를 잃고 관계를 망칠 수밖에 없다. 대화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주고받는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엉뚱한 말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과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책임감이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상대방과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문제를 더 키우고 관계를 망칠 뿐이다. 두 번째, 돈 많으니 사달라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 돈을 좀 벌게 되면 주위에서 내가 돈이 많으니 내가 계산해 라든지 너는 여유가 있으니까 베푸는 게 맞지 라는 말을 듣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 봤는지 궁금할 때가 많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베푸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생각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을 쏟아부었다는 의미다. 그 과정에서 들인 노력이나 희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의무로 여겨지거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베풀고 싶은 마음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의지에서 나와야 하고 그 호의를 받는 사람 또한 그 마음을 존중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 상대의 형편이 더 낫다고 해서 언제나 그에게 의존하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돈이 많다는 사실이 베풀어야 할 책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베풀면 어디까지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일이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고 누구든 그 돈을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이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오롯이 그 사람의 선택이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다. 세 번째,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 끊어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주고받는 마음, 즉 상호작용이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내게 베풀었을 때 그에 맞는 작은 배려를 되돌려 줌으로써 신뢰를 쌓고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관계는 한쪽으로 치우쳐 불편한 감정이 쌓이기 마련이다. 밥을 얻어먹고도 커피 한 잔 사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가 딱 그런 예이다. 이런 사람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 사람의 태도나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밥을 얻어먹고도 커피 한 잔 사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호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의 배려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며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가볍게 보는 데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면 그 사람은 단순히 돈만 쓴 것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을 함께 쏟은 것이다. 그런데도 커피 한 잔으로 그 사람의 호의를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호의를 소홀하게 여기는 것이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상황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 베풀었을 때 그 호의를 존중하고 작은 성의로 보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밥을 얻어먹은 사람이 커피를 사지 않는다면 이는 그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이기심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그들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상황에는 무관심하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의도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 자신이 얻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배려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소홀히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관계가 지속되면 결국에는 불만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상대방은 자신이 베푼 호의가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더 이상 그 관계를 지속할 이유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교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밥을 얻어먹고도 커피 한 잔 사지 않는 사람은 관계에서 주고받는 것이 단순한 거래라고 생각할 뿐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신뢰를 쌓는 중요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관계는 서로의 호의를 존중하고 작은 배려를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한쪽이 계속해서 얻기만 하고 다른 쪽은 주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곧 불균형해지고 깨질 수밖에 없다. 상대방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는 건강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 네 번째, 자기한테만 관대한 사람. 자신이 하는 일은 문제없다고 여기면서 남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 비난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피하는 것이 좋다.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식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다른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그들이 내리는 판단은 공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 마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처럼 이들은 자기 행동은 쉽게 합리화하면서 남의 행동은 쉽게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남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쉽게 용서하지 않고 심지어 그 실수를 크게 부풀려 생각한다. 반면 자신이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그들의 이기심을 드러내며 배려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사과를 요구받는 상황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입장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불편해지기 마련이다. 그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미화하는 반면 남의 실수에는 너그럽지 못하다.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느냐에 달려 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알고 그 실수에서 배우려고 노력한다. 또한 남이 실수했을 때도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덕목은 바로 이러한 너그러움과 이해심이다. 우리는 누구나 완벽하지 않다. 따라서 서로의 실수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질 때 더 건강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5번째, 자기 고집만 세우는 사람.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고집하며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유형 중 하나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을 더해간다. 그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강요하려 한다. 그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잃게 되고 더 이상 우리만의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취미 생활을 함께 하자고 끊임없이 요청할 때 우리는 그 제안이 싫더라도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매번 타인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들의 욕구에 희생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에게 정신적, 정서적 부담을 준다. 특히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언제나 옳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려고 하며 타인의 삶에도 깊이 개입하려 한다. 이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행동은 매우 이기적이고 오만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타인의 요구에만 맞춰서 살 필요는 없다. 6번째,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반드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접근할 뿐 그 외의 시간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연락이 왔을 때 그 내용이 순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한쪽으로 치우친 불균형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고 결국 한쪽이 상처를 입게 된다. 그리고 그 피해를 입는 쪽은 아마 당신일 가능성이 크다. 사람은 누구나 서로 존중하고 이해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본적인 배려가 결여되어 있다. 그들은 관계를 이용할 대상으로만 보고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만 연락을 취한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관심은 당신이 아닌 오로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 결과 당신은 그들에게서 상처받거나 실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의미 있는 교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되기 어렵다. 타인이 나에게 연락을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단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연락하는지 잘 구분해야 한다. 만약 후자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그런 사람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한다면 당신은 결국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용당할 것이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의도가 명확해질 것이다.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일찍이 그런 관계를 정리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7번째, 성격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성격이 돌변했다가 갑자기 따뜻하게 다가온다. 많은 사람들은 선과 악, 즉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경계가 명확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경계는 흐릿하다.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접근했다가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갑자기 차가운 태도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존재한다. 이들은 인간 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이 아닌 오로지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상대방과의 관계는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 이익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에 따라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이 달라진다.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착한 척하며 다가왔다가 상대방의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특히 못되고 영악한 사람들은 이 패턴을 반복하며 차갑게 돌아섰다가 다시 이용해 먹을게 보이면 다시 착한 척하며 다가오는 행동을 보인다. 보통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용했을 때 미안함, 부끄러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이런 못되고 영악한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감정 자체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상대방을 이용하는 행동 자체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때는 내가 실수했어 정도로 치부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나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만 주는 사람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무시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상대방의 부정적 반응에도 타격이 거의 없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여기서 보이는 나쁘게 영악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에게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행하는 행동 자체가 자기 모순인데도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는다. 영악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을 바꾼다. 그렇기에 누군가 이용하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거든 절대 받아주지 마라.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무척 쉬움을 명심하고 인간관계에 적용하라. 8번째, 과하게 욕심부리는 사람. 욕심과 탐욕이 지나친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신경을 쓴다.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욕심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 욕심이 지나쳐서 문제를 일으킨다. 지나친 욕심과 탐욕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며 다른 사람이 가져야 할 이익을 빼앗거나 심지어는 해를 끼치는 일도 발생한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려면 몇 가지 특징을 눈여겨봐야 한다. 첫째로 그들은 자기중심적이다. 이들은 남들이 잘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만을 생각한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에는 무관심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 이들은 친구나 가족과 같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공평한 나눔을 생각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만 이득을 보려는 태도를 보인다. 둘째로 이들은 쉽게 만족하지 못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며 계속해서 새로운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 하지만 이 욕구는 결코 끝이 없어서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결국에는 남을 이용하려는 성향을 가지게 된다.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행동한다. 즉, 타인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물질적인 욕망이 매우 강하다.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더 나은 생활을 누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심지어는 가족이나 친구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질투심을 느끼고 시기한다. 타인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으며 종종 그들의 성공을 운이나 배경 탓으로 돌리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거야 라거나 저 사람은 집안이 좋아서 그렇지 같은 말을 자주 하는데 이는 자기보다 남이 더 잘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심리에서 비롯된다. 이런 욕심과 탐욕에 빠진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느껴지면 그 사람을 이용하려 하고 반대로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무시하고 경멸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만족을 모르는 성향 때문에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원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들을 멀리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9번째, 감사할 줄 모르고 사과하지 않는 사람. 인간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바로 감사와 사과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무언가를 해주면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고 상대가 실수를 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이는 기본적인 예의이자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배려다. 배려가 없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무지한 사람은 자기 고집이 강하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지니면 무섭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이 자신이 지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신념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든다.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과 계속 만날 필요는 없다. 기분이라는 것은 사소한 것에서 쉽게 변한다. 비싼 음식을 먹더라도 종업원의 작은 실수로 기분이 나빠질 수 있고 힘든 하루를 보냈더라도 뜨거운 국밥 한 그릇에 피로가 풀리기도 한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속담처럼 남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에 인색하게 살지 말자. 인간 관계에서 감사와 사과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나타내며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감사와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인간관계를 망치게 된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갇혀 상대방의 기분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에 진정한 친구를 두지 못하게 된다. 10번째, 비속어나 반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대화를 할 때 비속어나 반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습관은 주변 환경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비속어는 사용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크게 저하시키며 상대방에 대한 무시와 경멸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다.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의 상황이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는 비단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서도 드러나야 한다. 비속어나 반말을 사용하는 습관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반영한다. 따라서 말을 조심스럽게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말은 대화를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든다. 반대로 비속어나 반말은 대화의 질을 떨어뜨리고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을 반영한다. 따라서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말을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언어 사용도 변화할 것이다. 비속어나 반말을 사용하는 습관은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반영한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대화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도 친한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갑자기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행동은 친근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으나 주변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나 수준이 낮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은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평가받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반영하며 이는 결국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다.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순간의 감정이나 친근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특히 친한 친구와의 대화에서조차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친구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한다. 이런 말, 행동하는 사람 연 끊어야 하는 이유. 현명한 사람의 인간관계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엔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숲이었습니다.